오약꽃은 조선과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며 일본의 꽃, 벚꽃과 국화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며 오약꽃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에 의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도리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억은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 여러 명절을 통해 전통을 지켜나갔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함께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며 많은 명절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설날과 추석 등 몇몇의 명절만 현재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1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룰 때였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계절적으로 한 해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내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전통을 지켜오고자 했던 옛 우리 민족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연함이 있었기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추석이란 명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보름달처럼 당신의 앞날이 언제나 밝게 빛나게 기원하며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기씨, 오랜만에 제가 재워드려도 괜찮을까요? 내일 떠나가시는 날이잖아요. 내일이면 먼 길 떠나시는데 경성에서의 마지막 밤을 제가 꼭 챙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드디어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첫 번째 밤이네요. 그간 많이 힘드셨죠? 아기씨, 아기씨는 오약꽃같이 참으로 곱고 따뜻한 분이세요. 아기씨 어렸을 적 기억하세요? 앞마당에 잔뜩 심어져 있는 어여쁜 오약꽃을 아기씨가 자꾸만 만지고 싶어 하셔서 그땐 워낙 어렸을 적이라 오약꽃나무에 아기씨 손이 도통 닿질 않아 제가 어깨에 태워서 올리다가 그만 넘어진 날. 그때 아기씨 새끼손가락이 흙에 긁혀서 자그만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걸요. 너무나 작고 곱고 씩씩했던 우리 꼬마 아씨가 지금은 이렇게 어여쁘게 자라서 내일이면 시집을 간다는 게 이게 참 무슨 마음이라고. 이렇게 가슴 한쪽이 저려오는 걸까요? 원래 이런가요? 조선을 되찾은 첫 번째 밤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독립, 해방, 이별, 모순적인 단어들의 조화. 부자연스럽지만 애석하게도 자연스러운데 서로 얽히고 얽힌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 잃어버렸던 국권을 되찾는 것과 아기씨를 떠나보내는 것을 맞바꾸는 느낌이라면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까요?
어렸을 적 아기 씨와의 추억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아씨가 세상에 태어나 우렁차게 울던 그날, 단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전 아씨의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알게 모르는 그 연결된 마음이랄까요. 이 아이는 내가 품고 싶다. 이 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겠다. 제 사랑을 아기 씨에게 전부 다 바치고 싶었어요. 조선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욕도 삶의 이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제게 아씨는 희망과 같았거든요. 그 희망에 제 모든 것을 걸어보고자 다짐했어요. 이 곱고 당차고 허나 마음 한켠이 채워지지 못한 채 외로움을 품고 있는 아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똑똑한 조선의 공주로 키워내겠다고. 이 아이에게만큼은 대한민국의 삶을 선물해 주겠다고. 그때 모든 게 정해졌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쩜 이렇게 훨씬 더 곱고 의젓한 숙녀가 되셨는지. 처음 속세의 음식을 제가 몰래 가지고 와서 먹여드렸을 때 보았던 아씨의 그 천진난만한 표정.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아기 씨는 가치 있는 존재랍니다. 경성에 가셔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씨가 좋은 곳에 추락 가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 항상 아씨 곁에 있다는 거 아시죠? 만일 아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게 어디든지 저는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아기 씨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편지를 전해받는 즉시 아씨를 찾아갈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시침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셨던 하씨의 동그란 눈망울. 그 눈망울을 보고 거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정말이지 아씨는 오약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일본 순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항상 마음 졸이며 아기씨가 가장 아끼는 저고리 안에 고이 접어 넣어두셨던 조선의 국기. 아기씨, 혹시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1876년) 일본 운용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국기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먼저 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882년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국기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답니다. 이후 1883년 박용효가 그린 태극기 형태를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의 국기로 정식 공포를 하게 되었답니다. 허나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일본의 통치하에 다시 숨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의지로서 태극기를 함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숨과 함께 지켜온 태극기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이상향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단 한순간도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되찾는 것이 어려울 줄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여태 많은 수모들을 이겨내시고 아씨로서 오약꽃같이 어여쁘게 자라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실 텐데 거기서는 몰래 수락관에는 가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기씨, 이제 그만 제가 책을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명월관 지점에 왔을 때는 오후 7시가 조금 지났을 적이었다. 이런 요리점에 오기가 그날이 처음은 아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많이 다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 이번까지 어울려야 겨우 3번밖에는 더 안 된다. 나는 이런 연애석에 참내할 적마다 매우 즐거웠다. 아니 그것보다도 나의 가슴이 뛰게 한 것은 기생을 볼 수 있음이었다. 친할 수 있음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나는 잠깐 나의 경우를 설명해 두고 싶다. 나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폐학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사람이다. 그것은 어느덧 2년 전의 일이다. 남은 히비야 운동장에서 뛰고 아사쿠사쿠 놀이터에서 정신을 잃을 때에도 나는 한자라도 알려고 하며 두자라도 배우려 하였다. 나는 공일도 모르고 휴일에도 쉬지 않았었다. 나의 유일한 벗은 서책뿐이었다. 나에게 위안을 주고 오락을 주는 것은 오직 지식뿐이었다. 창틈으로 새어오는 찬바람에 고운한 잠이 깨어지고 선선한 달빛이 찬물처럼 외로운 베개를 적시는 새벽. 사양의 눈물을 뿌리다가도 갑자기 머리맡에 두었던 책을 집어들었었다. 이토록 나는 공부에 열광적이었다. 공부만 하고 보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숭배하는 영웅 호걸도 다를 수 있다. 그보다 지내건들 무엇이 어려우랴. 나는 까마득하나마 광채 찬란한 장래를 꿈꾸었다. 나의 환영은 희망의 붉은 꽃이 필대로 핀 꽃밭 사이로 떠돌았었다. 그러나 심술궂은 운명은 그것을 흥댕이 치고 말았다. 불의의 오촌 당숙이 별세하시니 나는 그의 이프가 아니 될 수 없었다. 80이 넘은 종조모님의
적손자가 되고 30이 남짓한 당숙모님의 외아들이 되고 말았다. 인제는 집을 떠날 수가 없다.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가기는커녕 며칠 시골만 다녀와도 할머님과 어머님이 우시며 부시며 집안이 호젓한 것을 하소연하신다. 꿈은 깨어졌다. 한영은 사라졌다. 광명이 기다리던 앞길에 잿빛 안개가 가리었다. 희망의 불꽃은 그물그물 사라져간다. 날이 감을 따라 달이 감을 따라 가슴을 깜깜하게 하는 실망의 구름장만 돋아와 갈 뿐이었다. 나의 혼은 얼마나 이 크나큰 손실에 오열하였는지 신음하였는지 마침내 돛대가 꺾어진 배 모양으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게 되고 말았다. 되는 대로 되어라. 위인이다 무엇이랴. 인생이란 물거품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밤새도록 잠 한숨 많이 자고 머릿속에서 온갖 신기루를 쌓아 올리다가 그것이 싸늘한 현실에 무참히 깨어질 때 이런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공부할 동안 끊었던 담배도 어느 결인지 잊게 되었다. 때때로 한한다 한한다 하고는 술을 찾기도 하였다. 술은 본래 못 먹음은 아니니 어릴 적부터 맛도 모르면서 부친의 잡수실 술을 도적해서 한 모금 두 모금 홀짝홀짝 마셨다. 그래도 중간에 그것을 절금하였으니 정말 공부에 심신을 바친 나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담배와 술을 먹게 된 때는 집에 나온 지 한 1년이나 되었으리라. 술을 먹는데도 요리점에서 버든적하게 먹을 처지가 아니라 10전어치나 20전어치나 받아다가 집에서 자작을 할 뿐이었다. 거주, 소수, 수경수란 격으로 죽이는 도리여 하증을 돋운다. 화 풀 곳은 없다. 어찌되든 집을 익 나오는 수밖에는 없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발을 들릴 곳이 없다. 서울서 학교에 다닌 일도 없고 또 교재를 싫어하는 나라 어느 친구 하나 없다. 이때도 나이 하풀이 받을 벗은 한이다. 지향 없이 종로 내거리를 헤맬 따름이다. 남산공원에나 올라가서 저도 모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한껏 흥분하여 혼자 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후 내가 사에 들어가자 오늘처럼 사후의 초대를 받아 요리점에 간 일이 있다. 거기서 나는 기생이란 물건을 보았다. 허염집 여자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어여쁜 표정, 붙은 듯한 아름다운 맵시, 교묘한 언사, 유혹적 웃음이 과연 그럴듯하였다. 묵묵히 보고만 있는 나에게도 위안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 같았다.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풀리는 듯 싶었다. 싸늘하던 심장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듯 싶었다. 이럴 때 기생이나 아는 것이 있었으면. 쓸쓸히 덮쳐오는 한멸의 비애에 가슴을 물어뜯기다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자에는 기생이라면 남의 피를 빨고 뼈를 긁어내는 유물이고 사가리라 하였었다. 그런데 드나드는 사람조차 사람으로 알지 않았었다. 불황자, 타락자, 말 못할 인간이라 하였었다. 유위유망한 꽃다운 청춘에 무슨 노릇을 못해서 하류계에서 세월을 보낸단 말입니까? 그들은 제 일평생을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 해독을 제 자손에게까지 끼치어 제 가족을 멸망시키고 제 민족을 멸망시키는 사회의 죄인이고 인류의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연설회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이렇게까지 절규한 일이 있었다. 그때의 나, 지금의 나. 이제 길거리에서 호기생들과 서로 지나치면 문득 가슴이 꿈틀함을 느끼었다. 나는 그 치마 뒷자락을 홀린 듯이 돌아보기도 하고 슬쩍 코에 앉히는 그 매력 있는 향기를 줄인 듯이 들여마시기도 하였다.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소위 토벌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우씨가 심심파적이란 구실 밑에 놀러를 가자 함이었다. 이는 몸집이 작고 짧으며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인데 그 홍갈색으로 반질반질하는 얼굴은 무른 것, 단단한 것에 다 달구어 보았다. 나는 그 제사 영롱한 농담을 좋아하며 또 나보다 근 10년 마티엄만 조금 더 연장자로 자처치 않는데 감복하였었다. 그리고 또 그의 여관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로이 상종하게 되었다. 그도 몇 해 전 주머니가 넉넉할 때에는 하류계에서 많이 놀았다 한다. 그의 말을 빌리건대 그는 하류계리의 백전 노장이었었다. 우리는 어두침침한 행랑 뒷골로 돌았다.
나는 어디가 어디인지 잘 알지도 못하였다. 다만 시의 뒤만 따른다. 시의 번지보는 성냥불이 몇 번 번쩍하였다. 그럴 적마다 나의 가슴에도 희망과 기대가 번쩍였다. 나는 같이 아니왔소 라고 변명하는 듯이 늘 몇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번지는 자꾸 틀리었다. 어느 때는 속 깊이 들어갔던 골목을 도로 나오기도 하였다. 씨는 대문을 살그머니 열더니 그 안으로 사라졌다.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웬일인지 나의 가슴은 닥쳐올 중대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 모양으로 뛰놀았다. 펄떡하고 행랑 방문을 여는 소리가 난다. 기생 있소? 기생집 아니하요 하는 퉁명스러운 말이 끝나자마자 탁 하고 성낸 듯이 문을 닫는 것 같다. 대단히 잘못했구려. 그런 것. 나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해놓고 그만 이사를 간다. 씨는 비위 좋게 거짓말을 뿌리고 웃으며 나왔다. 그날 밤 원정은 실패였다. 공연히 남을 끌고만 다니지. 도로 그 골목을 걸어 나오며 나는 씨를 원망하였다. 똑 보아야 멋인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운동도 되고 좋지. 우리가 어디 다니고 싶어 다니나? 하도 갑갑스러워서 그러지. 그것은 그래. 나는 동의를 하면서도 어째 무엇을 잃은 듯이 섭섭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 시간은 이미 7점 반이나 되었건만 손들은 오히려 모여들지 않았다. 너르다는 명월간 지점 1호실은 쓸쓸하게 비어있다. 손이라고는 씨와 나 외에 우리를 초대한 K와 그의 절친한 친구로 이 연애의 설계자이고 준비원인 D가 있을 뿐이었다. 아니 그들뿐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밥을 먹다가 일어선 기생들도 있다. 그의 하나는 한번 본 일이 있는 개선이란 것이었다. 그는 이미 기생으로 노자를 붙일 만한 낯세이다. 30 가까웠으리라. 그도 한창 당년에는 어여쁜 자태와 능랄한 감으로 많은 장부의 간장을 녹이었다 한다. 어느 이름난 되간에 감투 끝까지 빠지게도 만들었다 한다. 그러나 지금 보는 나의 눈에는 그런 일이 거짓말인 듯 싶을 만큼 그의 얼굴은 사람을 끄는 무슨 힘도 없었다. 두 뺨은 부은 듯이 불룩하고 이마는 민 듯이 훌렁하였다. 더구나 그 시들시들한 살빛에는 벌써 늙은 그림자가 깃들인 것 같다.
하건만 여성으로는 차마 못 들을 음담 외설이 날 적마다 그 검은 눈을 스스로 감아붙이며 흥흥하는 콧소리와 함께 그 뜨거운 입술을 비죽비죽하는 것은 그것이었다. 저기 옛날 솜씨의 남은 자취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는지, 그렇다고 그에게 나와 고향을 같이 한 명에 있음조차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그가 나를 처음 볼 때 저희가 아무 지배인의 아우가 아닌가요? 라고 씨에게 물었으리만큼 그는 지금 어느 시골에서의 지배인으로 있는 우리 형님을 잘 알았다.